회색빛 하늘 아래 서울은 거대한 기계처럼 쉼없이 움직였다. 그 속에서 건축가 강민주는 또 하나의 부품처럼 혹은 그 기계를 조종하려는 야심찬 기술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워치에 찍힌 수면 시간은 연일 5시간을 넘기지 못했고 심박수는 정상 범주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이러다 정말 죽겠군.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도면과 씨름하던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국제건축공모전 마감일이 코앞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명예와 야망, 그리고 어쩌면 존재 이유까지 걸린 승부였다. 몇 년 전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어이없는 실수로 좌초된 이후 민준에게 성공은 더욱 절박한 목표가 되었다.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함과 가족들에게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미묘한 결핍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의 설계는 날카롭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권위적이라는 평을 받곤 했다. 마치 그의 내면처럼. 민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안색이 말이 아니야. 유일하게 그의 속내를 알아주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박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준은 괜찮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연의 눈을 피했다. 그의 신경은 이미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며칠 밤을 센 탓에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심장은 평소보다 거칠게 뛰었다. 꽉 막힌 강남의 도로 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그의 눈앞이 순간 아찔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이대로 끝인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민주는 허망한 절망감을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문득 자신이 시끄러운 교차로 한복판에 떠있음을 깨달았다. 구급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육체를 차에서 끌어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상황을 인지한 순간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처참한 사고 현장을 무력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익숙한 형체가 그의 육체로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준의 영혼은 그 어떤 위로나 개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죽은 건가? 질문은 메아리처럼 그의 존재를 맴돌았다.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민준을 둘러싼 풍경이 일순간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강렬한 이명과 함께 그의 존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하고 따스하게 다가왔고 민주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빛을 향해 나아갔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안식처를 찾은 듯 알 수 없는 평화와 안도감이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자 그의 앞에는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사계절의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발하고 투명한 시냇물은 수정처럼 반짝이며 노래하듯 흘렀다. 공기는 맑고 향기로웠으며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부드럽게 감돌았다. 그곳은 완벽한 조화와 평화만이 존재하는 세계처럼 보였다. 민준이 넋을 잃고 그 풍경에 빠져 있을 때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노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희고 긴 수염에 전통적인 도포를 걸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보다는 초월적인 지혜와 평온함이 느껴졌다. 노인은 민준을 향해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듯 깊고 따뜻했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민준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곳은 어디이며 이 노인은 누구인가? 자신은 분명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런 비현실적인 공간에 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노인은 민준을 정자처럼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앉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향긋한 차가 나타났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차의 온기가 그의 영혼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저는 죽은 겁니까?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죽음이란 그저 하나의 문턱일 뿐이라네.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관문이지. 그럼 이곳은 천국인가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 이곳은 그대의 마음이 그려낸 풍경이자 영혼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 같은 곳이라네. 노인은 민준을 현우, 연우라 불러달라고 했다. 현우의 안내로 민준은 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듯했다. 생각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었고 몸의 무게나 피로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아름다운 숲과 계곡을 탐험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영혼들은 빛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없이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통했다. 경쟁도 시기도 미움도 없는 순수한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한 세계였다.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감을 느꼈다. 어느 날 현우는 민준을 고요한 호숫가로 데려갔다. 수면 위로 민준의 과거 생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시대의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삶들을 보았다. 어떤 생에서는 가난한 농부였고 또 다른 생에서는 용맹한 장수였으며 심지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어났던 생도 있었다. 그 모든 삶 속에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다. 그는 산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각각의 삶은 저마다의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었다. 모든 경험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라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지. 현우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현생의 성공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해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현우는 민준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마치 우주의 모든 지혜와 정보가 빛의 형태로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 같았다. 혹은 무한한 가능성이 소용돌이치는 창조의 자궁과도 같았다. 근원의 도서관이라 불릴 만한 그곳에서 민주는 자신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 풀잎 하나의 떨림, 밤하늘의 별들의 운행,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위대한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충만감과 우주적 합일의 황홀경을 경험했다. 이전의 강민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평화와 깨달음의 시간 속에서 민주는 현실의 삶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고통과 경쟁,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던 서울에서의 삶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영적인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순수한 사랑과 지혜만이 존재하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현우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영혼은 이제 충분히 쉬었고 많은 것을 배웠네. 하지만 그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주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고통도 경쟁도 후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현우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네. 영혼이 잠시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곳이지. 그대에게는 아직 지상에서 완수해야 할 산과 역할이 남아있네. 그리고 그대가 이곳에서 경험한 이 빛을 가지고 돌아가 그대의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야 할 사명이 있네.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는 다시 그 차갑고 각박한 현실로 의미 없는 경쟁과 공허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서연과의 미완의 관계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 평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의 영혼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인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법이라네. 그대가 겪었던 고통과 공허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깨달음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돌아가서 그대의 삶으로 그 빛을 증명하게. 그것이 그대의 다음 과제일세. 현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지의 기대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다. 현호는 그의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온 존재로 스며드는 듯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일세. 기억하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을. 현호의 모습이 점차 빛 속으로 사라지며 민준의 의식도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강민준 씨,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빛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서 빨개진 박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경고음. 이곳은 병원이었다. 그는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격렬한 고통을 호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이전처럼 차갑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무수한 생명들의 역동성과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느껴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거의 가망이 없었는데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깨어났다고. 민주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가 겪었던 일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더 이상 마천루를 설계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의 첫 작품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명상센터였다. 나무와 흙, 돌과 같은 자연 재료를 주로 사용했고 빛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설계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편안함과 함께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서연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실과 깊은 평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추천해준 영적인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과 작품을 통해 그가 영적인 세계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사랑과 연결, 그리고 조화의 가치를 조용히 실천하고 나누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고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움과 긴장감 대신 온화함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주는 자신이 설계한 명상센터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귓가에 현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법이라네.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마천루보다 더 높고 견고한
사랑과 지혜의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었다.